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성서울병원 홍정용 교수님이 주신 자료, 이걸 바탕으로 간암 치료에 쓰는 약이죠. 베바시주맙, 아바스틴이라고도 하고요.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 이 치료 받으시는 분들, 또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아시면 좋을 정보들, 그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베바시주맙은 암이 자랄 때 필요한 혈관 있잖아요. 그게 새로 생기는 걸 좀 막는 약입니다. 그래서 표적 항암제라고 부르는데 VHF라는 특정 인자를 딱 잡아서 작용하는 방식이죠. 간암 말고도 사실 대장암이나 폐암 같은 여러 암이 쓰이고 있어요. 꽤 중요한 약입니다. 특정 목표만 공격한다. 그래서 그런지 일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좀 덜하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, 근데 이 약만의 어떤 특별한 주의점들이 있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 볼 부분이 바로 그 핵심 부작용들, 그리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,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. 네, 좋습니다. 교수님 자료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출혈이네요. 대부분은 코피 나거나 양치하다 잇몸에서 피가 좀 나는 정도라는데, 그래도 주의는 해야 한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혈관 생성을 좀 억제하는 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. 암 혈관만 딱 막으면 좋은데 정상 혈관에도 약간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출혈 정도에 따라서 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아예 잠시 좀 중단해야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든 작더라도 의료진에게 꼭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다른 약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? 네. 항열소판제, 아스피린 같은 거요. 아니면 다른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봐야 한다고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게 혈관에 영향을 준다니까 그럼 이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, 상처 치유 지연 문제도 있다고요? 네, 아주 정확히 보셨어요. 만약에 수술이나 다른 시술 같은 거 받아야 하면 이거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네요. 네,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. 상처가 좀 더디게 아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혹시 수술이나 시술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 베바시주맙 치료를 그 전에 좀 멈춰야 해요. 얼마나 전에 멈춰야 하나요? 보통은 수술한 4주? 길게는 6주 정도 전에 중단하는 걸 권하는데요. 이건 환자분 상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야 하고요. 그리고 이게 치과 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. 치과 치료도요? 네,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미리 꼭 얘기하셔야 합니다. 이 약 쓰고 있다고. 그래야 치료 계획을 좀 조율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미리 계획하고 미리 알리는 게 정말 핵심이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다른 걸 보면 고혈압 문제도 있네요. 원래 혈압 없던 분도 생길 수 있고, 약 드시던 분은 용량을 늘려야 할 수도 있다고요. 네,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치료 중에는 혈압을 주기적으로 재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. 혈압이 좀 오른다 싶으면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혈압약을 새로 쓰거나 아니면 기존 약 용량을 조절하면 되고요.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대부분은 치료를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. 정말요? 그건 좀 다행이네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은 교수님 자료에서도 환자분들이 좀 안심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. 네, 치료 중단하면 회복된다니 다행입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볼 게 단백뇨인데요. 이것 때문에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죠? 네, 맞아요. 혹시 집에서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그런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?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보긴 하는데요. 평소에 소변 보실 때 거품이 좀 눈에 띄게 많아진다.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게 단백뇨의 어떤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. 소변 거품이요? 알겠습니다. 물론 이게 아주 흔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자료에서는 아주 드물게 장천공이라든지 누공 같은 좀 심각한 합병증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건 빈도가 낮더라도 이런 가능성도 있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베바시주맙, 그러니까 아바스틴 치료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들을 좀 짚어봤습니다. 정리해보면 출혈 경향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상처 회복이 더딜 수 있다는 점, 또 고혈압이나 단백뇨 가능성,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었네요. 네.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가능성을 미리 좀 알고 있고 몸에 어떤 변화가 느껴지면 바로바로 의료진하고 상의하는 거, 이게 제일 중요하겠어요. 맞습니다. 정보를 아는 게 진짜 힘이 되거든요. 부작용 가능성을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막상 그런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하실 수 있고, 그게 결국 치료 효과를 잘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.
여러분 치료 과정이 조금이라도 더 순조롭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내 몸 안에서 이 치료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. 이게 단순히 부작용 관리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 여정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좀 더 깊은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